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방대한 미국 주식시장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4시간 동안의 핵심적인 변화들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핀테크부터 미디어, 소비재까지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있었는데 네. 대부분은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나서 그런지 좀 잠잠한 분위기더라고요. 그렇죠. 다들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간 그런 느낌이었죠. 맞아요. 그런데 그 고요함 속에서도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다 싶은 것들이 몇 개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신호들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자료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흐름이요? 첫째는 실적이 어떻게 기업의 운명을 하루아침에 바꿔놓는지 그 명과 암을 보여주는 사례들이고요. 온홀딩과 디즈니의 희비가 아주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 기존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선 기업들의 움직임입니다. 로빈후드나 힘센 허스 같은 곳들이요. 흥미롭네요. 마지막으로 셋째는 여러 기업에서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나타난 내부자 매도라는 신호입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실적 발표의 명과 암부터 시작해 보죠. 가장 빛났던 곳은 단연 신발 브랜드 온으로 유명한 온홀딩, 티커 ON온이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했죠.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그렇죠. 매출은 전년 대비 거의 25%나 늘었고요.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의 거의 1.5배, 0.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와,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총이익률이에요. 65.7%라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총이익률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럼요. 단순히 신발을 많이 팔았다, 이게 아니고요. 한 켤레를 팔 때마다 엄청난 이익을 남겼다는 뜻이잖아요. 아하, 제품의 브랜드 파워나 가격 경쟁력이 정점에 달했다는 걸 시장에 그냥 증명해버린 거죠. 그렇군요. 이런 압도적인 수익성이 있으니까 회사는 자신 있게 연간 실적 전망치, 그러니까 가이던스까지 올려잡은 거고요. 이 소식에 주가가 하루 만에 18% 넘게 폭등했습니다. 와, 18%? 아니, 근데 수익성 개선은 정말 대단한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고가 전략이 언제까지 먹힐까? 네, 그럴 수 있죠. 결국 패션 브랜드인데 유행이 지나거나 더 매력적인 경쟁자가 나타나면 지금의 인기가 꺾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18% 폭등은 조금 과한 반응 같기도 하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시장이 온홀딩을 보면서 느끼는 매력과 불안감의 공존이죠. 아, 현재로서는 직접 판매 채널 비중을 늘려서 유통비용 줄이고 고가 정책을 유지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완벽하게 먹혀들고 있는 겁니다. 투자은행 UBS가 목표 주가를 79달러에서 85달러로 올린 것도 이런 현재의 기세를 인정한 거고요. 음,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열풍이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다음 분기 또 그 다음 분기의 성장률을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환하게 빛나는 곳이 있다면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곳도 있었습니다. 바로 디즈니입니다. 네, 디즈니죠. 성적표가 참 복잡하게 나왔어요. 주당 순이익은 예상을 넘었는데 정작 중요한 총 매출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가 크게 빠졌죠. 7.8%나 급락했더라고요. 디즈니 실적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전통적인 케이블 TV 사고비였습니다. 이 부문의 수익과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한 게 결정적이었어요. 케이블 TV. 네, 시대의 변화가 이 거대 제국의 발목을 잡은 상징적인 사건인 셈이죠. 물론 디즈니 플러스나 훌루 같은 스트리밍 사업은 구독자가 1,000만 명 넘게 늘면서 선던했고 테마파크도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케이블 TV라는 확실한 캐시카우가 예상보다 너무 빨리 마르고 있는데 미래 성장 동력인 스트리밍이 그 빈자리를 채우는 속도를 아직 못 따라잡는 정확합니다. 그런 과도기적 고통을 겪고 있는 거군요. 시장은 바로 그 불확실성에 베팅을 한 거고요. 맞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미래를 향한 투자 사이에서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균형이 깨졌다고 시장이 판단한 순간
주가는 가차없이 반응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자료 보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기업이 하나 있어요. 어딘가요? 에너지 드링크 회사 셀시우스 홀딩스요. 지난주에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는데 발표 직후에 주가는 20% 이상 폭락했잖아요. 이건 대체 어떻게 봐야 되나요? 하하, 그게 참 마치 전교 1등한 학생한테 다음 시험은 훨씬 어려울 테니 미리 걱정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 그런 건가요? 네, 시장을 종종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현재의 좋은 소식보다 더 무겁게 받아들이거든요. 투자자들은 이미 발표된 그 환상적인 숫자 너머를 본 겁니다. 숫자 넘어라. 네, 펩시코아의 유통망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적인 비용 문제라든가 앞으로 에너지 드링크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생길 수 있는 마진 압박 가능성 이런 걸 더 크게 우려한 거죠. 아, 좋은 실적이 오히려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올 일만 남았다는 불안감을 자극한 거군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습니다. 회사가 부랴부랴 3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주 달래기에 나섰지만 한 번 돌아선 투자 심리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죠. 좋은 실적이 항상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가 기업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성적표라면 이제 시장은 기업들의 미래 계획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기업들 이야기죠. 핀테크 쪽에서는 로빈후드의 행보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네, 로빈후드는 더 이상 단순한 주식 거래 앱으로 남지 않겠다는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그 상징적인 예가 바로 배달앱 고퍼프와 제휴해서 로빈후드 계좌의 현금을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현금을 배달해 준다고요? 네, 금융을 투자라는 어떤 특별한 행위에서 꺼내서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인 거죠. 와, 신선하네요. CEO인 블라디미르 테네프는 심지어 예측 시장이 회사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사업이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어요. 이건 좀 생소한데요. 예측 시장이란 건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해서 베팅하는 일종의 금융화된 예측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를 들면요? 뭐 다음 미국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같은 주제에 대해 예측하고 돈을 거는 거죠. 로빈후드는 이걸 새로운 수익원이자 고객들을 플랫폼에 묶어두는 강력한 도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배경에는 2,710만 명에 달하는 그 막대한 고객 기반이 있는 거고요.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죠.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힘스앤허스가 랩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종합 건강검진 서비스인데 이건 역시 사업 영역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겠다는 신호탄입니다. 기존의 원격 진료나 탈모약 같은 특정 약 처방을 넘어서 이제는 고객이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직접 그리고 깊이 있게 관리하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선언인 거죠. 고객과의 관계를 일회성 진료가 아니라 평생 건강관리로 바꾸려는 시도군요. 바로 그겁니다. 다른 기업들 움직임도 흥미로워요. 넷플릭스는 10대1 주식 분할 소식도 있었지만 인기 게임 레드데드 리뎀션을 자사게임 플랫폼에 출시하고 필라델피아 근교에 첫 넷플릭스 하우스를 연다는 계획도 발표했죠. 맞아요. 온라인 컨텐츠 경험을 오프라인 현실 세계로 확장하려는 시도네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 앱 듀오링고는 직접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한 애널리스트가 아주 재미있는 리포트를 냈어요. 어떤 리포트요? 듀오링고가 체스닷컴을 인수해야 한다. 체스.com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조합인데요. 저도 처음엔 의아했는데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로빈후드가 금융의 경계를 허물고 넷플릭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것처럼 듀오링고도 언어학습이라는 틀을 깨고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안이거든요. 어떤 시너지를 본 걸까요? 핵심은 게임화된 학습과 사용자 락인 효과입니다. 아, 듀오링고랑 체스닷컴 둘 다 게임처럼 즐기면서 무언가를 배우는 플랫폼이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두 플랫폼의 거대한 사용자 기반을 합치면 서로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들면서 이탈을 막는 아주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기존 사용자를 묶어둘 새로운 컨텐츠를 확보하라는 의미군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유독 여러 기업에서 포착된 미묘한 신호, 바로 내부자 매도입니다. 네,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롭죠. 스트리밍 기기 업체 로쿠의 CEO가 5만 주를 매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주가가 바로 5.6% 하락했습니다. CEO나 주요 임원의 주식 매도는 시장에서 종종
탄광소 카나리아처럼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탄광소 카네리아. 네, 회사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기 주식을 판다는 건 그들이 회사의 단기적인 미래 성장성에 대해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로쿠 한 곳에 그치지 않았더라고요. 맞습니다. 보험기술 회사 레모네이드의 최고 운영 책임자는 약 393만 달러어치를 팔았고 프로그레시브 보험사의 최고 정보 책임자도 꽤 많은 양을 매도했습니다. 심지어 앞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며 미래를 이야기했던 힘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가구 판매 업체 웨이페어의 사장도 최근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물론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내부자 매도에는 세금 납부나 개인적인 자금 계획처럼 회사 펀더멘탈과 전혀 무관한 이유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터의 여러 기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주요 임원들의 매도 소식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게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공통된 심리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거시경제에 대한 임원들의 공통된 시그널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최근 시장이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일단 이익을 실현하고 보자는 심리일 수도 있고요. 혹은 앞으로 다가올지 모를 경기 둔화를 예상하고 현금 비중을 미리 늘려두려는 신호일 수도 있죠. 아하, 개별 뉴스 너머의 흐름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는 신호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정반대의 신호도 포착됐습니다. 벨링 브랜즈라는 영양식품 회사에서는 클락스턴 캐피털 파트너스라는 투자운용사가 약 450억 원 규모의 지분을 새로 사들였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내부자는 파는데 외부의 큰 손은 들어오는 상황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점이 시장 분석의 묘미입니다. 내부자의 매도와 기관의 매수는 상반된 신호처럼 보이잖아요. 네.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같은 기업,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얼마나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부자는 단기 고점이라 보고 차익 실현에 나선 반면 이 기관 투자자는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오히려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판단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로서는 한 가지 신호에만 의존하기보다 이렇게 상반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자신만의 투자 논리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는 지난 24시간 동안 시장을 움직인 핵심 동향들을 살펴봤습니다. 온홀딩의 눈부신 실적과 디즈니의 깊어지는 고민을 통해 기업의 현재 가치가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네, 그리고 로빈후드와 힘스의 새로운 도전을 통해 미래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도 엿볼 수 있었죠. 맞습니다. 동시에 여러 기업에서 나타난 내보자 매도라는 공통된 현상은 시장 이면에 있는 미묘한 심리를 들여다보게 했고요. 네, 시장은 결코 단조롭지 않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조용한 시기를 보내는 중에도 누군가는 도약하고 누군가는 위기를 맞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있죠. 오늘 개인적으로는 듀오링고와 체스닷컴의 인수 제한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는 상상력이 기업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바로 그 지점에서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점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뭔가요? 로빈후드가 현금 배달을 하고 넷플릭스가 오프라인 공간을 여는 것처럼 모두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청취자께서 오늘 언급된 기업들 중 하나의 CEO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미래 성장을 위해 어떤 가장 창의적이고 예상치 못한 인수나 파트너십을 맞으시겠습니까? 와, 재미있는 상상이네요. 네,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시장을 보는 시야를 넓히는데 아주 흥미로운 훈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